한국에서도 한 330명 되는 인원 중에 한 120명을 레이오프, 그렇게 좀 엄청난 아픔을 겪었다가 결국 잘 돼갖고 미디어 대표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 뽑고 채널 조직하고 본사하고 관계 만들고 영업 뛰고 이렇게 한 만 7년 감사하게 보내다가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준 AI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제 이웅준이라고 합니다. 이제는 38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개인 컨설팅 회사 만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고향은 경기도 포천입니다. 지금은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임영웅 씨가 거기서 나왔죠. 사실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좀 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죠. 부모님께서 좀 큰 꿈을 가져라 이런 뭐 생각도 있고,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. 그 삼양동 그 산꼭대기에 좀 있었습니다. 매일 그 산을 오르면서 공부를 했던 좀 기억이 나고요. 그 다음에 대학 시험은 열심히 했지만 1차 떨어져서 또 후기를 좀 갖고 그런 쓰라림이 있고 많은 좀 어려움들도 있었는데, 졸업을 하고 군대를 카투사를 갔습니다. 제대한 다음에 쌍용 정보통신이라고 1980년대 후반에는 그래도 IT 쪽에 1등 회사였거든요. 거기에 또 감사하게 좀 들어갔고요. 거기서 한 2년 잠깐 넘게 좀 있다가 HPE 코리아라고, 지금은 이제 회사가 많이 좀 분리가 됐어요. 근데 그 당시는 이제 HPE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. 미국계 이제 유닉스 서버 쪽, 리얼타임, 그다음에 시스템 서버 이런 거 좀 판매하는 회사에 엔지니어로 좀 들어갔습니다. 거기서 한 14년 이상 다양한 일들, 그래서 뭐 하드웨어, 애플리케이션, 컨설팅, 프로젝트 뭐 등등등등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HP에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, 당시 또 자바니 선서버니 아주 또 그 좀 괜찮은 회사인데 그쪽에 이제 스카우트 됐습니다. 그래서 한 6년 좀 넘게 있는데 2000년 후반에 거기 또 회장님이 또 경영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이 상당히 어려웠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330명 되는 인원 중에 한 120명을 레이오프, 가몬이라고 하죠. 본사에서 조직이 없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좀 나오게 되었고, 그렇게 좀 엄청난 또 아픔을 겪었다가 또 어떻게 이제 오라클은 제가 아는 선배가 또 오라클의 부사장으로 계셔서 그쪽에 제가 팀장 자리로 또 제안을 받아서 가게 됐고요. 뭐 그게 확정돼서 들어가기 전달에 그 오라클이 선을 또 합병하는 또 그런 또 하여간 아주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뭔가 뭐 전생에 뭘 쌓았다고 그러는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좀 어떤 상황에서도 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새로운 또 영역을 좀 찾았는데, 찾은 회사가 이제 오라클이었고, 오라클이 또 이제 그 선을 좀 합병하는 그런 아주 그 독특한 일이 좀 일어나갖고 하여간 참 새로운 걸 좀 경험했고요. 거기서 한 6년 반 또 일하다가 제가 이제 이펙 쪽에 그 잡이 있었는데 또 이펙 그 조직이 또 없어졌어요. 이제 미국 회사는 잡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은 그런 레이오프나 이런 게 그 사실 뭐 자주 합니다. 사실은 벌사적으로 저희가 뭐 빨간 띠를 두르고 할 그런 상황보다는 뭐 그 자연스러운 거니까 또 하여간 쓰라린 좀 어려움을 좀 당해서 좌절 좀 했는데, 그 뭐 이제 나오고 한 달 후에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왔어요.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한번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냐고. 그래서 뭐 당시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그래도 뭐 잡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엑센처 같은 회사도 또 사실 이제 면접을 대기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엔비디아 좀 어플라이 하게 됐죠. 제가 좀 시니어라서 이제 시니어는 사실 잘 뽑질 않아요. 컨트리 매니저 포지션으로 이제 이 AI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거였죠. 시니어 B2B 비즈니스를 한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았는데,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좀 해당이 됐고 그때도 5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많잖아요. 그래서 이게 괜찮은지 한번 좀 그 헤드헌터한테 물어봤더니 그 다음 날은 연락이 없어. 그랬더니 한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. 괜찮다고. 그래서 어플라이 과정 좀 거쳐갖고 한 그런 꼭대기 자리는 또 인터뷰 과정이 많습니다. 한 5번 이상 좀 한 걸로 기억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계 AI 회사가 있습니다. 이제 K2스, 옛날에 인스포였는데 거기에 또 요청이 왔어요. AI 쪽하고 전체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한 2년 정도 좀 계약을 하고, 이제 금년 이제 5월 말이죠. 말까지 2년 다 마무리하고, 이제는 직장 생활은 좀 그만하고 제 자신 이제 갖고 있는 좀 재능이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을 좀 사회에 기여하면서 개인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대표님은 항상 그 레이오프를 당하고 나서 도와주는 환경들,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.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? 사람의 그 환경은 자기가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잖아요. 근데
그러면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 내에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은 해야 되겠죠. 사실 내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갈까? 내가 잘하는 건 뭘까?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, 잘하는 것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뭔가? 항상 그 질문은 좀 해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HP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원래 석사하고 교수길로 또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. 근데 뭐 집안 환경상 사실 이제 그 길을 좀 이제 가지는 못했고요. HP 들어갈 때 사실은 매니저한테 요청해서 난 석사 과정 좀 하고 싶다. 지원해 달라 그랬더니 지원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일찍 이제 HP에서는 석사를 좀 땄고 그다음에 이제 오라클 와서 보니까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다음에 내 커리어 패스가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하고 있는 MIS 쪽 이쪽에 좀 PhD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오라클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까이 있는 거리 학교를 찾아서 어플라이를 해서 잘 좀 돼서 3년 좀 넘게 좀 공부하고 감사하게 좀 잘 따게 됐습니다.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는 영어를 카토다 출신이라 편하게 좀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 HP라는 이제 그런 좋은 회사로 좀 들어가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유는 어떤 상황이 그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뒤집으면서 준비하는 거 그게 핵심 같습니다. 세상에 극도로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.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그렇게 착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? 팀이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가능한 적을 만들지 말라. 적을 만들자. 넘버원. 두 번째는 자기한테 주어진 일 있지 않습니까? 그건 최선 다해 성실하게 움직이라. 만약에 자기가 재능이 없어. 그럼 결국은 알아요. 위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거든요. 그럼 자기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되거든요, 사실은. 저는 이제 지금 개인 컨설팅을 하면서도 컨설팅에 좋은 피드백을 죄송하지만 좋은 피드백을 좀 받거든요.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컨설팅 쪽에 상대적으로 좀 달란트라고 할까 탤런트가 좀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이런 거예요, 사실은. 이제 영업에 달란트 있는 사람, 아니면 개발에 달란트 있는 사람, 마케팅에 달란트 있는 사람, 또 아니면 제조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 다양할 거예요, 사실은. 모르죠, 사실은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우리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밸류 그걸 꼭 항상 만들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대인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? 이래 각지지 않게 각지면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칼로 대잖아요. 그대로 옵니다. 그러니까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유지하시면 결국은 어떤 순간한테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순간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이런 관계로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뭐 그건 뭐 두 분도 똑같이 이제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옛날에 머리가 좋으면 다 인품도 좋은 줄 알았어요. 그게 뭔 얘기면 뭐 예를 들어 판사님 되면 아니면 의사 선생님 되면 다 인품도 좋을 거 아니거든요. 머리가 좋으면 내가 원하는 데 갈 수는 있어. 의대 갈 수도 있고 법대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든 갈 수도 있어. 근데 그거와 그 인격은 별도예요. 예를 들어 부모가 푸시를 해. 부모가 다 머리가 아주 좋으셔. 그런데 그걸 통해서 푸시를 해서 내 의대 갔어. 근데 얘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적성이 안 맞아. 근데 부모는 엄청난 기대치를 갖고 푸시를 해. 결국 걔 어떻게 되냐면요. 그러면서 돈은 많이 벌겠지. 불행한 삶은 끝까지 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 나와서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또 사람도 있어요. 이제는 내 길 찾아가겠다. 그런 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지껏은 다양한 경험했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오케이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은 아쉽죠. 사실은 미리 이제 여러 다양한 직업군들 중에 해보고 난 다음에 최적을 선택해서 가면 그래도 최적화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꽉 눌려 있다가 나중에 이제는 이 길을 가야 되겠네 이렇게 늦게 그것도 한 뭐 예를 들어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찾았다면 좀 아쉽지 않겠어요 사실은? 부모가 왜 자녀의 인생을 살죠?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살아야죠.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부모가 해줄 일은 자녀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그런 걸 잘 코치만 해주면 되거든요. 물론 이제 부모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해보니까 결국 법관 되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되고 이 길이 참 좋은 거야. 그런 마음은 이해하잖아요. 근데 자녀가 다 그걸 그대로 좋아하고 따라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판은 주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 이거는 줄 수 있대. 결정은 자녀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그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두 좀 자녀들한테도 그러한 기회를 줬고요. 저는 걔네들이 선택한 거 설령 선택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. 그 시행착오 통해서 배우면 되잖아요. 그래서 We learn from failure가 이제 미디어 컬처 중에 하나예요, 사실은. 근데 보통 부모는 그 마음의 여유를 못 갖거든요. 때려놓고
얼마나 내 투자했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들 좀 많이 하게 돼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녀를 꽤 힘들게 하고 더 시행착오를 더 심각하게 하는, 나중에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뭐 다행히 이제 저희하고 집사람하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냥 같이 묵상하고. 그래서 그런 게 꽤 저희한테는 좀 도움이 됐습니다. 가능한 애를 그렇게 캥거루처럼 좀 하지 마시고, 부모할 일은 어드바이저예요. 스판서예요. 가능한 빨리 독립성을 좀 어떻게 컬티베이션이라고 할까,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여지껏 그렇게 안 해왔다. 지금부터라도 또 해보시는 게 어떨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